자,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오랜만에 망가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전우님, 정다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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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입니다. 전우님. 오랜만입니다. 올해 첫 방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녹음한 게 네네네. 그때 이제 사교 모임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네요. 사교 모임이 제가 그때 저는 뭔가 그날 제가 많이 수다를 떨어서 그런지 제가 다시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지셨어요? 네. 아니 원래는 제가 제 음. 목소리 다시 들으면 좀 되게 별론데 네. 그날은 왠지 재밌었다. 네. 이날 이거 방송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전평시. 전평시. 예. 정말 박이나 평론가님 에게 뭔가 좀 많이 좀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정말 잘 듣고 있고요. 거의 뭐 개보학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강자이신 분이셔서 네. 제가 모르는 것들, 일본 뭐 어떤 배경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만화를 만화를 좋아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게 한 네. 5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인사네 인사.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진행자로서 너무 힘들어. 힘든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대충은 알고 있는 건데 네. 이거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네. 등장할까봐 무서운 지점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새삼 놀랐던 게 이제 같이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성희 작가님이 진행을 진짜 잘한다라고 또 느꼈어요. 더 길게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새삼 그렇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성희 작가님 참 왜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는 게 역시 최고구나. 오늘 왜 그러세요? 박이나 평론가님이 일단은 약간 딜러니까 약간 서로 역할 분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듣게 되는 시간이었고, 나도 이제 망가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지금처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잖아. 그런가요? 지금처럼 하면 되지 왜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왜요 갑자기? 아니 그지. 이 만화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거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사실 이걸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네. 갑자기 이제 만화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주관적인 감상을 읊고 있는 어떤 이런 게 사실 조금 신경 근데 쓰여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댓글 보면은 막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된다. 전평시 들으실 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막 집중해서 듣게 된다 하는 약간 그런 게 있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죠. 맞아요. 네, 전평시는. 전평시는 그런 게 있고 망가다는 그에 비해서 조금 약간 스트리밍 하는 느낌으로 듣게 되는 게 있는데 뭐 약간 빡세게 집중해서 듣고 싶다 하면 이제 전평시를 듣고 오늘은 좀 그 정도까지 집중력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망가다 듣고 이런 느낌으로 골라 들을 수 있게 된 거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전평시 코너에 나오시는 그 연구자분들은 네. 평생 만화를 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 정도 공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감히 제가 어떻게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론가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리뷰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고 평론가는 원래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함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마이크를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준비한 코너라 거기는 거기에 개성이 있고 우리는 대신에 사람들 안 보는 만화 재밌는 거 오늘도 재밌는 거 2개나 들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못하는 심리학적인 MBTI 분석. 별로 제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깐죽이다가 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약간 웃기는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아니 웃기는 건 내가 알 테니까 진행자가 하는 거지. 제 방식이 웃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행자가 하는 거고 전우님은 지금 해주신 것처럼 어디 도망가지만 말고 계속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셔서 와서 방송을 하고 가는데 오늘도 제가 뭐 일정이 많아가지고 같이 식사는 못하지만 제가 법인카드를 다빈님한테 드릴 테니까 네. 두 분 맛있는 식사 오늘 그럼 소고기 먹는 거가요? 좋죠.
젠장. 자, 다비님은 그냥 뭐 우리 앞에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난 네. 방송 아모레 얘기할 때도 얘기했으니까. 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뭔가요? 넷플릭스에 유유백서 음. 실사판 나온 거는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저 왜냐면 그거 응. 잘 만들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잘 만들었어요 그거. 이거는 내 생각엔 우리 지금 28일날 또 녹음해야 되잖아. 그때? 그때 꺼내 놓으면 근데 그날은 이제 딜러가 3명이거든. 그러네요. 최재훈, 첨예한? 최재훈, 전훈, 이재민 감당 안 돼. 딜러가 3명. 난 지금 28일에 너무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크를 그래서 개수를 4개만 준비해 놓고 서로 이제 분배하면서 하려는 건데 어쨌든 그날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우님이 소개해 주신 만화 댓글 달렸던데 혹시 네. 보셨어요? 전에 이제 소개했던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거기에 루이스 님께서 작화가 네. 좋은 작품은 70%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후기를 들어보니 내용은 싶은데 그림이 보고 싶어서 서점에서 검색하고 있네요. 애니메이션도 작화 연출이 급 궁금해집니다. 눈이 호강할 것 같은 기대감. 227편 망가다 오지로 마코토 작가의 너는 반가워 인썸니아 1권에서 8권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거죠. 뭐 솔직히 이 작품 그림이 이쁘잖아. 그림 그쵸 작화가 너무 좋고 내용 뭐 후기를 들어보니까 내용도 좋아요. 근데 약간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냥 풋풋한 뭔가 사건이 진행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근데 그게 재미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내용도 좋습니다. 보기 좋다. 좋은 만화입니다. 네, 재밌게 봤던 만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망가다도 댓글 달렸고요. 여러분 망가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찾아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나름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유튜브가 4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400명. 아니야, 400만이야. 400만이 돌파했다고. 농담이고요. 400명 돌파해서 저번에 전평시 할 때 360명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하루에 저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하루에 한 명씩만 늘어라. 그러면서 하루에 한 명 365명. 하루에 한 명씩만 늘어라라는 생각으로 1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하고 있어요. 언제느나 이러면서 그냥 쉴 때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유튜브로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뒤에 수업이 또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만화는 다빈님이 선정해 오신 만화 얘기를 할 건데 어떤 만화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는 트루마 이카다라는 작가의 메달리스트라는 만화를 들고 왔고요. 어허. 피겨 만화입니다.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만화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긁어온 건데 인생 전부를 스케이트에 바쳤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청년 츠카사와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소녀 이노리, 외톨이 소녀와 열혈 코치가 버디가 되어 피겨 스케이팅 세계 정상을 노리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한국에는 8권까지 발매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8권까지 오늘 보고 얘기를 했고 일본에는 지금 9권까지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면 8권까지가 딱 클라이막스인데 딱 거기서 끊겨가지고 네. 8권까지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길을 딱 결제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피겨 스케이팅 얘기인데 주인공은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되는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요즘 나온 만화라는 게 느껴지는 게 좌절과 절망은 없어. 그런가요? 초반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어쨌든 너무 과거에 생각하는 이런 성장물에서 생각하는 절망의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그쵸. 되게 빨리 하고 스테이지를 빨리 깨고 들어가는 그런 만화라 지루하지도 않고 네. 저도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전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정말 좋은 만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전우님 되게 컴퓨터처럼 말하는 좋은 만화, 이 만화가 왜 좋은 만화인가 네네. 제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가 한 4가지 정도 네네. 네 가지.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일단은 너무 재밌다라는 거. 일단은 주인공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특히 그치. 이 이노리 캐릭터가 주인공? 너무 귀여워요. 주인공.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떨떠름한 그-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 있잖아요. 스카사. 그 스카사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노리를 엄청 귀여워하는데 비슷한 심정이야. 5,000점 막 주고 싶다. 이런 느낌. 망가 그림체로 뽑아낼 수 있는 귀여움의 거의 끝판왕 중에 한 디자인이긴 하죠. 네, 너무 귀엽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이 만화 보면서 음. 약간 좀 비교하면서 보게 된 만화가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뭔가요? 약간 전 되게 결이 비슷하다 싶어가지고. 전 스파이 패밀리 되게 그 비슷하다고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저는 걸크러쉬라는 만화였어요. 콜크러쉬도 네, 아이돌 데뷔하는 네, 아니기죠. K-팝 아이돌 만화 그 있는데 그것도 약간 비슷한 권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만화는 제가 이제 결제해가지고 처음부터 쭉 보고 있었고 이 메달리스트는 사실은 나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만화거든요. 네. 다빈님이 보자고 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다른 만화랑 착각할 정도였고 처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은 본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보자고 한 지 거의 2달 됐는데 메달리스트 계속 밀어놓다가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집중해서 지금 2번 보고 왔거든요. 저도 어제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네. 내가 앉은 자리에서 8권까지 다 본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이틀에 걸쳐가지고 음. 쭉 보고 한번 다시 쭉 훑고 또 이렇게 왔는데 그 걸크러쉬라는 만화가 이것도 뭐 사실 소개할 만한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통점들이 되게 있거든요. 이게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JYP를 엄청 꽃미남 CEO로 묘사 그 만화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뭐 워낙 K-팝 소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을 만한 소재고 그 만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흥미롭고 근데 공통점들이 일단은 여주인공이죠. 둘 다 여주인공이 나오고 대부분의 인물들도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자애들이. 근데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소년물에 가까워요. 열혈물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건 이제 뭐 약간 예능 쪽의 스포츠보다는 댄스나 뭐 이런 쪽이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포츠물이지만 결 자체는 전 되게 비슷하게 느꼈고요. 전형적인 어떤 주인공들의 성격이 왕도물에 가까운 성격. 막 엄청 튀는 성격들이 아니고 개성적인 성격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왕도 소년물에 가까운. 근데 좀 왕도 소년물과 열렬 성장물의 거의 FM적인. 그죠, FM적인데 세련되게 구현해낸. 네. 현대적인 어떤 느낌으로. 아까 얘기했던 고난과 이런 것들이 되게 짧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스포츠물이나, 그래서 스포츠물들 중에서 약간 특이한 그 종목들을 고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 중에도 어떤 것들은 그거를 그냥 약간 도구적인 느낌으로만 쓴 스포츠나 장르들도 있는데 두 만화 다 걸크러쉬나 이 메달리스트 다 되게 깊이 있게 좀 파고든 되게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해박하게 정보까지 소개하고 있는 정도의 만화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피겨 기술이나 그러니까요.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높다 아니면 이런 거 할 때는 발을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구적으로 쓰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약간 재밌어요. 오히려 그럴 때도 있어서 배웠어. 이제 그만 설명해도 되지 않니라고 생각 드는 지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도구로서만 피규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작가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만든 것 같다. 약간 어쨌든 애정이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본심까지 좀 전해지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그 뭐 작화나 이런 거를 떠나서 연출 자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정석적인. 근데 그 피겨라는 또는 이제 아까 그 댄스라는 이런 게 어쨌든 만화라는 정지 매체에서 잘 표현하기가 잘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장르일 텐데 이 만화를 통해 가지고 그 장르들의 매력을 좀 느낄 만한 어떤 이런 게 생겼다는 점에서 이 작가가 연출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다빈님은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좋았던 지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건데 일단 재밌어서 추천을 했고요. 최근에 본 만화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따지면 거의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재미가 있어서 하고 단순하게 골랐다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얘기할 거리들이 이것저것 떠오르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만화.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니요, 거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본 지 얼마 안 돼서 골랐을 때 근데 이거 해요 하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된 거죠. 딱 봐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거보다 더 많았어요. 스파이 패밀리 과라서 딱 봐도. 그리고 작가가 피겨를 좀 열심히 다루는 건 보니까 이 사람이 아이치현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이치현이 피겨로 좀 유명한 지역인 것 같아요. 본인도 일본에서. 어렸을 때 취미 삼아 했었나 보다.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다른 것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만화를 좀 재밌게 본 이유는 그냥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서도 있는데 네. 일단 애들이 말이 많아요. 저는 이제 만화 중에 그냥 만화 자체가 잔잔한 만화 말고 네. 애들이 약간 말수가 너무 적다 하면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하고 보게 되는 스타일인데 일단 이 만화는 비교적 조용한 캐릭터들도 다른 만화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말이 많다는 느낌이고 네. 특히 주인공인 츠카사랑 이노리는 진짜 말이 많아요. 거의 정말 많죠. 쉴 새 만담 콤비지. 없이 말을 해서 이런 시끄러운 느낌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이거지 하고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캐릭터들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자기 스타일 캐릭터성이 되게 잘 살아있어서 조연들도 그런 스타일이 하나씩 살아있는 게 되게 좋았고 약간 주니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코치들이랑 섞여서 많이 나오는데 걔네 개개인을 다 좀 잘 기억할 수 있어서 일단 캐릭터성에서 저랑 좀 잘 맞는 작품이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웠던 건 작가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작품 뒤에 보면은 계속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계속 만들어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들마다도 다 텐션이 높아요. 만화 자체도 텐션이 높은데 뒤에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을 진짜 사랑하는 느낌이야. 예.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다른 모습도 보여줄게. 한번 봐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지. 이렇게 하면 재밌지. 이런 식으로 매 권마다 그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에너지도 엄청난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진짜 사랑하고 이 만화를 진짜 사랑하면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받아서 그런 지점에서 참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형적이어서 좀 편했어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전형적인 게 꼭 나쁜가는 모르겠고 전형적인데 대신에 다른 즐거움을 주면 되잖아. 만약에 이게 피겨라는 우리가 좀 어쨌든 우리한테는 김연아 때문에 유명하긴 하지만 그쵸. 우리가 김연아를 좋아하는 거지 피겨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랬죠. 근데 잘 모르는 장르를 선택했는데 이거를 너무 스토리의 텔링에 있어서도 막 너무 어렵게 비비 꼬우면서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스토리 라인을 잡았으면 보는 사람 너무 힘들거든요. 피겨도 따라가기 힘든데. 근데 피겨라는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스토리는 정도물 FM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좀 느슨하게 해놓고 스토리는 따라가도 되는 거죠. 그런 지점도 되게 잘 세팅돼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 피는 사스케라고 부르는데 요다카 준이라고 여기 작품에 나오는 그런 애들 있잖아. 과거에 엄청 날렸는데 지금 은둔하면서 막 사람 키우고 막 이러는 은둔 천재 이런 캐릭터인데 근데 은둔 천재인지는 뭐 지금 은둔했지만 과거에는 초천재였던. 근데 저는 아까 이노리가 귀엽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섣불리 대답 못했던 이유가 저는 히카루가 제일 좋았거든요. 또 이제 천재 캐릭터 사스케가 키우는 애. 그래서 나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끝도 없이 자기 막 자가 발전하면서 막 발전하고 막 자기 채찍질하고 막 끝도 없이 훈련하고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서 저는 여기에 보면은 코치와 그리고 피겨를 직접 뛰는 선수랑 이게 관계들도 되게 재밌는 관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재밌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요다카 준이랑 카미사키 히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두 캐릭터가 나오는 스토리 나중에 가면 막 지 혼자 러시아 가서 막 훈련하고 있잖아. 막 그런 이 캐릭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아까 이노리가 귀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순간 히카루를 배신할 수 없어서 그런 대답이 머뭇거렸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피겨가 이제 팀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선수 개인이 뭐 코치나 중간에 나온 안무가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결국에 경기에 가서는 좀 혼자 임해야 된다. 그 점이 저는 맞아. 그거 너무 잘 표현돼 있죠. 제가 그래서 저는
다른 스포츠물 제가 최근에 아니면 예전에 본 스포츠물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봤던 게 네. 보통 저희가 아는 유명한 스포츠물들은 거의 다 팀 스포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뭐 개인의 노력이나 성장 같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동료하고 뭔가 유대를 쌓고 같이 성장하는 그 느낌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네. 이거는 이 피겨라는 스포츠는 혼자 해야 되니까 팀 스포츠랑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크게 다가왔던 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만화에서 좀 아까 말해주신 코치들이나 조연들을 좀 넓고 섬세하게 그리는 게 되게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아야 후루라는 만화에서도 카루타라는 스포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개인전이 있고 고등학생들한테는 단체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개인전으로 마지막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연들 주변에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얘기를 진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그거는 권수가 50권이거든요. 네. 50권으로 완결이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하지 네, 않을 거야. 한번 절대 안 할 거야. 해야 될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언젠가는 하시게 될 거고. Never.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른들 같은 거를 보여줄 기회도 훨씬 많고 네. 또 더 깊이 다룰 수 있고 그런데 이 메달리스트는 치아야 후루보다 템포가 진짜 훨씬 빠르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네, 개개인의 캐릭터성을 뭔가 디자인에서부터 확 박아놓는 느낌? 그게 되게 강했어요. 중간에 코치들 보면은 약간 만화적이죠. 머리 막 곱슬거리고 피부색 약간 까맣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오리탈, 거위탈 그런 거 뒤집어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겠네 하는 게 캐릭터 디자인에서 되게 딱 보여서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오리탈 쓰고 등장하고 이러면은 관종이잖아 실제로. 레슬링 그 프로레슬링이죠. 캐릭터 관종이긴 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만화니까 허용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맞아요. 사람들도 이게 만화라는 걸 알고 즐기니까 허용되는 지점이고. 근데 이게 이 만화에서 좀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던 지점인데 템포가 왜 빠를까? 라는 거가 저는 뭐 다른 만화도 훨씬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템포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그 첫 스타팅이 귀멸의 칼날이에요. 이런 류의 만화에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스파이 패밀리도 보면은 스파이 패밀리는 좀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옴니버스식 내용에 대한 스토리는 엄청 빨리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만화는 그거보다 훨씬 빨라요. 무슨 대회가 하나가 막 한두 파트 하면 끝나 있어. 지금 8권인데 대회를 한 3개, 4개째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스토리면 거의 끝판 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옛날 같으면 34권 이랬을 때 이게 하얗게 불태웠다 이래야 될 나이인데 어쨌든 근데 이 스토리를 빨리 전개하는 것과 그리고 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점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피겨가 제가 알기로는 대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피겨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고독에 빠지는 선수가 마지막에 혼자 연기라고 하잖아요. 피겨는 연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의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나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거를 상쇄시키기 위한 걸로 뭐냐면 이 피겨 동작들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보여주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작가는 어쨌든 너희 다 어떻게 될지 알잖아. 너희 다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냥 편하게 귀여움과 이 엄청난 에너지를 따라오면서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지금 꾸준히 망가다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전개 방식이 가장 세련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좀 말이 많고 너무 제 입장에서는 말이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캐릭터를 대사들이 근데 되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아요. 불쑥불쑥 등장시키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초반에 그 대사들이 힘들었는데 웬만한 그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그 대사들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들을 그 이노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혼자서 막 주저주저 거리면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애가 막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약간 이게 반대야. 그러니까 원래 시합 전에 잘 되다가 시합에 넘어지거나 그래서 뭐 한 번 떨어지거나 이래야 되잖아. 뭐 예전에 드라마 같은 것도 거북선 원래 폭파된 적 없는데 일부러 폭파시키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만화는 시합 전에 잘 안 돼. 근데 시합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너무 잘하는 그런 스타일로 전개해서 좀 신기하다. 신기한 방식으로 템포를 진행하는 지점들이 있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나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만화를 안 봤던 이유는
별로 그림이나 캐릭터에게 호감을 못 느껴서였거든요. 전호님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만화 보면서는 일권부터 이제 캐릭터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난 보면서 즐겁게 놀아봐서 엄청 생각 많이 났는데. 너무 재밌게 예, 귀엽게 보게 됐는데 사실은 그 표지의 느낌은 뭐랄까 저한테는 너무 알록달록해. 너무 외향적이야. 맞아. 표지도 에너지가 너무 넘쳐. 에너지가 너무 넘쳐. 이 작가 에너지 만빵이야 거의 내가 봤을 때. 드래곤볼이야. 거의 싸울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만화야 싶은. 그러니까 저는 액션 만화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헷갈렸던 만화가 무슨 그 펜싱하는 만화랑 헷갈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도 사실은 제목이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스포츠고. 근데 이게 피겨였고. 네. 제가 아는 피겨는 사실은 김연아 말고는 없었고. 우린 대부분 그렇죠. 네. 김연아 선수의 어떤 이런 거를 저희가 그 라이브를 본 적은 있지만 보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도 모르죠. 실수를 정말 안 하는구나. 김연아가 너무 잘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만 알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그게 점수가 왜 그렇게 높은 어떤 예술 점수를 받는지. 그게 어떤 시합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전혀 모르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만화 통해 가지고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 피겨 심사위원들 체크리스트도 여기서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그게 점프가 뭐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피겨가 그냥 약간 예술성이 강한 그냥 자기와의 싸움인 그냥 그런 거 생각했는데 사실 엄청 전략적인 스포츠라는 거. 그러니까 작품에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다른 선수 연습하는 거 보고 제가 저 기술 쓰니까 난 이번에 다른 점수를 기술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 써서 해야겠다는 걸 막 코치들이 수초에 메모하면서 막 중간중간 바꾸고 그런 지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몰랐던 지점이었고 맞아요. 생각보다 그거를 묘사하는 방식, 연출들이 좋았어요. 이게 만화니까 가능한. 그냥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에서도 김연아 중계를 할 때도 중계를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고 그 전문가들이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르죠. 뭐라는 거야. 전혀 뭐라는지 알 수 없었던 좋습니다. 것들이 이번에 3번 뛰어야 돼요. 점프 안전한 착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가 뭘 알아 그냥. 그래서 설명했을 텐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던 게 이 만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피겨를 볼 때 약간 이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도움됩니다. 진짜. 그런 게 일단 생겼고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눈으로 못 쫓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3번을 도는 거를 제 눈으로 포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두 번 넣은 건지 3번 한 번 넣은 건지 2번 넣은 건지. 심지어 스케이트를 좀 타세요? 저는 탈 줄은 알아요.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타보긴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다르네. 진짜로 막 설설 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빨리는 못 가죠. 난 부산 사람이라서 눈 구경도 못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성수동 사시면서 부산에 스케이트장 없어. 그 스케이트를 탔을 때 그러니까 엄청 위태위태한 그 느낌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상상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점프를 시도라도 해봤으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은데 시도조차 안 해본 거를 포착도 안 되는 거를 이거를 그 라이브로 보면서도 정말 알 수가 없었던 건데 어떻게 만화는 또 어쨌든 이게 정지 매체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약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는 방식이 이해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학습적인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작가의 강점이 이 정지 매체인데도 어쨌든 그 피겨라는 스포츠의 동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하지. 자꾸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동세들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출한 건지 사실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최지훈 작가님이라면 뭐 설명을 잘 해주시겠죠? 근데 선을 잘 써요. 되게 동세를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보여주는 선을 잘 쓰고 그리고 약간 유려한. 그리고 이 사람이 피겨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아니면 취미로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피겨 연기할 때 어느 동작이 굉장히 동세가 크고 어느 동작을 취하는 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지를 너무 잘 알고 포인트로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해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그 되게 잘하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해봐도 이제 감을 잡는 게 있고 감을 못 잡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축구도 어쨌든 해본 사람이 조금 더 그래도 그 어떤 느낌을 더 갖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아마 해보셨으면은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 저도 어릴 때 그 농구부였거든요. 실제로 농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축구는 잘 몰라. 근데 농구는 그 프로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내가 그 사람들만큼 잘 뛰진 못하겠지만 지금 저기로 줘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이건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나.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돼. 지금은 뭐 속도를 늦춰야 돼. 뭐 이런 게 조금씩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도 옛날에 했던 가닥이 있어. 약간 이 사람 했어. 내가 봤을 때는 피겨를 했던 사람인 것 같다. 저는 전략적인 측면은 어쨌든 최소한 어떤 그 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정도로 그냥 팬의 관점에서만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도 피겨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만화를 통해서 진짜 새롭게 아는 게 큰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멘토 약간 이렇게 기운 내게 해주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간발에 나요. 잘할 수 있어. 마오짜. 평소에 이제 연습하는 거 채찍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안 될 때는 채찍질하고 잘 그렇게 생각. 나도 잘 모르지만. 잘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또 다른 스포츠 만화 있거든요. 베이비 스텝이라는. 그건 뭐지? 테니스 만화가 있어요. 그거랑 사실 비슷한 장르라고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스포츠잖아요. 1인 스포츠잖아요. 테니스도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게 거기서는 어쨌든 정말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트장에 주인공 혼자서 계속 1대1로 대결하는 게 주로 그 이야기의 핵심인데 저는 오히려 메달리스트에서는 혼자서 그 연기를 하는 것보다도 코치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라포 신뢰 거기에서 또 혼자서 이제 약간 독립적으로 해내는 그 자율성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평생 거쳐가야 될 그 임무 인간이 성장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독립과 의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심리학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생각이 나서 뭐라 반박을 못 하겠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네. 네. 근데 어쨌든 독립과 의존의 그 관계를 이 메달리스트라는 만화가 되게 잘 어떻게 보면 사실 어쨌든 이노리랑 츠카사 관계는 되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처럼 보여요. 네. 저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도 있지만 이노리 츠카사하고 그 요다카 준하고 히카루 얘네 둘 서로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좀 크다. 대비하는 게 크다고 생각한 게 8권에선가 그 히카루가 시합 전에 뭐 연습하다가 알바하는 츠카사 만나서 자기네 코치는 뭐 1등 하려면 희생이 꼭 필요하다. 자기가 우수해지려면 희생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츠카사가 그거 듣고 아니다. 나는 이노리를 희생시키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와서 앞으로 이 대비가 좀 더 극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이 지금 8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대회가 끝나면 이노리가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만화의 템포로는 이노리하고 히카루의 어떤 레벨 차이가 좀 더 좁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제 둘의 라이벌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이 만화가 좀 더 왕도 그걸로 나아가고 그러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코치하고 선수 간의 관계 대비일 텐데 그 대비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가 조금 궁금하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요다카 준이라는 사람이 대체 왜 은퇴를 했을까? 그거는 아직 좀 드러난 게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뒤로 갈수록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도 좀 더 뒤로 갈수록 주목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관계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독립하고 의존하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쨌든 코치와 선수의 관계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두 사람 요다카 준이랑 츠카사라고 하는 거의 투톱 주인공이죠. 코치로는. 이 사람들만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작품 보면은
무수히 많은 흘러가는 여러 선수들의 코치들이 등장을 하는데 맞아요. 이 작가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냐면 이 코치와 이 선수와 뭔가 디자인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딸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런 식으로 코치를 디자인을 잘해놨는데 제 생각에 근데 여기서도 또 제가 든 생각 주인공인 츠카사의 만약에 히카루의 코치로 츠카사가 만났다면 저는 코치가 오히려 이 선수한테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츠카사가. 반대로 이노리와 요다카 준이 만났으면 이노리는 요다카 준 이노리는 비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요다카 준한테 잡혀 먹었겠지.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이노리가 물론 귀엽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 히카루한테 더 애정이 가는 이유가 네. 제가 뭐 그냥 검은색을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히카루가 더 노력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다카 준이 하는 말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더 맞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사생활을 포기하든지 뭘 어느 정도 시간을 포기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위에 지금 츠카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뭐 열심히만 하면 돼. 즐겁게 열심히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라고 하는 직업군을 어떤 일이든 그 일로 먹고 살기 시작하면 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직업군이 그렇게만 해서 될까라는 거를 살면서 많이 느껴봐서 그런지 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노리도 끊임없이 노력은 해요. 근데 노력의 기간이 너무 작품 속에 짧잖아. 얘는 그 이노리가 내가 봤을 때 히카루보다 이노리가 더 천재야. 그렇죠. 맞아요. 얘가 나루토야 그러니까. 맞아요. 얘가 이누야샤고 얘가 야루토고 성격도 나루토랑 되게 비슷해. 얘가 루피고 얘가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이노리도 귀엽고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카루한테 더 감정이입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 코치와의 관계를 봤을 때 두 분 다 이노리가 더 좋아요? 저는 일단 이노리가 더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일단 얘네가 훨씬 더 말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그 코치로서는 츠카사가 더 우수한 코치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력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되게 정확하게 짚는 사람이에요. 저는 노력을 할 때 그냥 노력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의 방향치들이 있잖아요. 좋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츠카사라는 사람은 뭐 만화라서 더 그런 게 과장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노리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을 때 노력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되게 잘 짚어주는 코치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이노리한테 되게 잘 맞고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했죠. 요다카 준이었으면 일어나라 닌겐 한 번 더다 약간 이런 느낌이는데 네. 사실 좋은 코치라고 할 수 없죠. 좋은 어떤 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롤 그 정도의 롤 모델 어떤 내가 어떤 레벨에 오른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으니 너도 나처럼 해라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스포츠들에서 그 탑급에 오른 선수들이 좋은 감독이나 코치가 되나 하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가끔 가다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유명한 감독이나 코치들은 선수 때는 그냥 평범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찍 그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은퇴하거나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코치로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길었던 사람, 더 많은 걸 코치로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좋은 코치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스카사는 딱 그거잖아요.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던 그리고 늦게 시작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노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패 자기의 어떤 좌절들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다비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겪어온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그러니까 만화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잘해줘요. 이 주인공이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이심전심이야. 이노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척척척 낚아올리죠. 사실 스토리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둘 간의 관계에서는 맞아요. 오류가 없어요. 그냥 100% 팍팍팍 진행이 돼요. 소통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요. 서로 그냥 마음을 딱 알아맞혀. 근데 저도 두 분 얘기에 공감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겨 선수가 이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양한 피겨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코치로는 츠카사가 훨씬 좋은 코치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 또 하나의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요다카 준 같은 선수를 자기가 키우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모르지 그거야. 그러니까 히카루 같은 캐릭터, 네. 자기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아니야. 그 사람을 키워내기 시작하면은 제가 애연하건데 어쨌든 아니 만화 히카루는 주인공 이노루니까 어쨌든 히카루는 집니다. 아 지겠지. 아니인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히카루라는 캐릭터를 츠카사가 키웠으면 이만큼 못 키워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다카 준이라는 선수는 이 코치는 자기랑 똑 닮은 선수를 키워낼 때 최강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선수는 키울 수 없어. 근데 반대로 츠카사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든 뭐든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데 반대로 히카루 같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스스로 뭔가 갱생하는 이런 캐릭터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코치일 수도 있다. 저는 약간 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역사적인 이런 게 계보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모델들은 이전 시대나 또는 앞선 어떤 선배들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게 꼭 내 코치가 아니어도 돼. 모델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니까 존재했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마라도나 펠레를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메시를. 메시나 펠레가 꼭 내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독이나 코치는 그 정도의 성공을 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차범근이 아니어도 그 정도의 실력으로 가지 않았어도 내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고민들을 더 잘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코치, 더 나은 감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잠재력을 발견해주는 것도 코치의 역할이겠죠. 너는 내 손에서 키울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섰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지? 원래 이제 지금 불안을 느낀다잖아요. 전평씨를 들으면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니까. 근데 뭐 전우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듣다 보면. 하지만 저는 요다카 준과 히카루가 더 좋다. 두고 봅시다. 근데 저는 아니 이기겠지 당연히 이노리가 그거는. 두 분이 이제 주인공 라인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노리도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둘 다 응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별개로 응원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그 카모토 스즈라고 귀여운 강도 캐릭터 있잖아요. 엄청 귀여워. 귀여운 자기가 시상대 귀여움 중앙에 1위. 서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나는 귀여우니까. 나는 진짜 그 캐릭터도 잘 센터에 만들었어요. 서고 싶으니까 노력을 한다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귀여움 강도라는 설정도 되게 캐릭터성이 있는데 걔가 8권에서 히카루 경기를 보면서 자기가 먼저 뛰었어요. 자기가 먼저 뛰고 지금 1등이야. 내가 이 히카루한테만 역전을 안 당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짜왔어. 근데 거기서 히카루가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점프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스즈가 가져온 비장의 무기를 히카루도 띄워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안 뛰면 가만 안 둔다. 뛸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이 무기를 달고 왔는데 하면서 약간 빡 찌르는 느낌? 약간 화내는 느낌으로 그거를 전달을 해줘서 그런 반전이 있는 캐릭터들이 좋았고 이 친구도 계속 잘해온 친구라서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주니어 올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저는 딱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빌자면 작품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 작가가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을 생성해야 되는 작품이에요. 매번 나갈 때마다 이제 뭐 세계 대회 나가면 이제 또 전 세계에 많은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만들어야 나오겠지. 되는데 작가가 안 지쳤으면 좋겠어. 이 에너지를 안 지치고 계속 유지해서 계속 이 텐션으로 좋은 재밌는 캐릭터 지금 딱 그 코치와 선수들 매칭을 잘 해놨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겠죠. 편집부랑 같이 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해외 선수들도 잘 만들어서 이 에너지가 지치지 않게 이 작품의 매력은 그 에너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후에 계속 나와도 적어도 9권 10권까지는 볼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 끝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가가 이게 연재 데뷔작이에요. 이 작가가 어떻게 데뷔를 했냐면 대학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지금 이 메달리스트라는 만화가 애프터눈에서 연재 중인데 18년에 코단샤에서 한 어떤 공모전, 코미티아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프터눈 편집부가 우수상을 줘서 이 작가를 데뷔를 시켰어요. 그리고 애프터눈 편집부가 여기서 연재를 해라 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데뷔작인데 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작품을 잘 끝내려는 의지가 작가한테 되게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뒤에도 계속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시즌제로 해도 될 것 같아. 12권 정도까지 해서 블루 자이언트처럼. 스포츠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스포츠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장점이다 단점인 거가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사실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 보고 싶잖아요. 팬으로서도 스포츠 장르의 만화들은. 근데 작품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토리적으로 딱 가장 좋을 때 끝내야 되는 게 맞고 슬램덩크처럼 그게 아니면은 최소한 그 주인공이 어떤 단계에 딱 이르렀을 때 거기서 끝내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12권까지 해서 히카루랑 승부를 보고 네. 그 다음에 몇 년 쉬고 세계 대회로? 아니 성장한 고등부 정도 된 이노리아 이미 세계로 이제 나간 이노리아 히카루가 올림픽에 나가는 내용이라든지 올림픽 한 명만 나갈 수 있나? 2명까지 될 걸? 더 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하면서 세계관을 좀 넓혀 보면서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이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 또 레벨 가면 또 다른 얘기 할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즌을 끊었으면 좋겠다. 뭐 라는 생각.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잘 만들면은 또 좋겠죠. 이거 팬들로서도. 그냥 짧게 버리기 너무 아까워. 아깝죠. 캐릭터들과 이 에너지가.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히카루가 어쨌든 세계관의 끝판왕인데 네. 세계로 넘어가면은 히카루 별거 아닌 것 같은 또 취급을 하는 이상한 끝판왕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같은 모델이 나온다든가. 김연아 나와야지. 야 피겨인데 김연아 나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이제 나와버리면은 사실은 그 세계관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모를 어떤 그 전에 이 성장물로 했을 때 약간 또 이제 그 전투력 과잉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쿼드로폴 뛰고 장난 아니에요. 전우님이 이 작품에 기대하는 바와 제가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른 거긴 네, 같다.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좋을 때 그냥 딱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만화는. 왜냐면은 아까 그 베이비 스텝이라는 만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만화가 되게 재밌는 만화거든요. 50 몇 권까지 나왔어요. 그거 전 쭉 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 근데 결말이 좀 이상해요. 너무 재밌는 만화인데 끊을 때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생각해요. 그거를 작가한테 그냥 내버려 두고 연재 쭉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편집부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6권까지가 애니메이션 시즌 1이에요. 그리고 12권이 시즌 2고. 그러니까 편집부가 딱 달라붙어서 같이 시즌제로 딱 어차피 애니를 봐야 또 만화책이 팔리는 구조니까 그런 식으로 시즌제를 딱딱딱 기획해서 하면은 이상하지 않는 결말로 적어도 올림픽은 나가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노리가. 그러면 그거까지 딱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어쨌든 이게 일본 만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란 말이죠. 한국인 라이벌 캐릭터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일본이 금메달 따는 치바사가 되겠죠. 이노리가 따겠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3명 다 오케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개그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아 그래요? 엄청 재밌어요. 개그 진짜 전 감이 진짜 좋아요. 전우님이 추천할 줄 알았을 정도로 전우님한테 딱 맞는. 너무 웃겨. 웃기기도 너무 웃겨요. 그 캐릭터들의 그 절박한 표정들 있잖아요. 전 안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막 이러는 그 표정들. 표정을 잘 그리죠. 데포룸에도 엄청 자유롭게 막 표현해요. 쟤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이랬다가 한 페이지 넘겼는데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하고 있고 너무 귀엽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메달리스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서 오늘은 추르마 이카다 작가의 메달리스트 1권에서 8권까지 오랜만에 3명 다 강추하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와서 방송은 뭐 아마 요일별로 따로 올라가겠지만 잠시 쉬고 돌아와서 이번엔 전우님께서 추천해주신 아주 다크한 만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돌아올게요. 네.